JS 장기 투자. 네, 제가 일본 엔화 저평가 국면이 왔을 때 이제 일본 주식을 구매하겠다고 얘기 드렸고, 일본 주식 그때 많이 매수했었는데 그 일본 주식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구매한 지 한 1년 정도 됐죠. 1년 정도가 지난 시점 현재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키움증권 캐치화면을 가져와 봤어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네 가지 종목이에요. 그래서 넥슨 일본, 제트홀딩스, 일본 우정홀딩스, 소프트뱅크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인데, 참고로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전년 대비해서 이번 올해죠? 올해 8월이었나? 그때 이제 일본 주식을 매수한 그 우리나라 총 금액이 한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금액 자체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30배였나? 그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수치를 보여줬다고 해요. 근데 그 30배가 늘어난 수치 중에 일부는 이제 제가 투자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.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, 그리고 또 이런 투자에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 주식시장에 좀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기사를 통해서. 아마 제 기억에 30배였던 것 같은데 3배였나 30배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, 아무튼 전년 대비 더 많은 비중이 늘었다, 요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네 가지인데 다 이전에 설명을 드려서 어떤 기업들인지는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. 특히나 이렇게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 세대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게임 회사이고, 제트홀딩스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톡, 우리 카카오라고 봐야겠죠. 카카오 기업이고, 그다음에 일본 우정홀딩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쳤을 때 이제 우체국 보험 그런 회사로 보면 되고, 소프트뱅크는 우리나라 회사로 치면 어디를 생각해야 될까요? 이 회사는 사실 투자 회사 개념이 좀 크기 때문에 뭐 SK텔레콤 플러스 어 다른 기업을 어디를 말할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률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증가했어요. 지금 현재 엔화가 900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, 본격적으로 만약에 엔화가 정상화가 되면서 1000원대가 왔을 때가 되면은 거의 10% 수익률을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괜찮은 투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넥슨 같은 경우는 딱 100주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렇게 17%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제트홀딩스는 이제 제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 주식 중에서도 좀 비중이 높은 편인데 13%좀 많이 최근에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제트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페이 산업에서 굉장히 좀 수익을 잘 내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것 같고, 일본 우정홀딩스는 사실은 뭐 이렇게 오를 이유나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9% 수익률 달성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꾸준히 배당 받아가면서 아마 좀 오랜 시간 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뭐 투자에 있어서 사실 투자의 대가라 불리는 손정희 그 대표가 있기 때문에 좀 믿고 구매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, 가장 이 중에서 비중이 큰 제트홀딩스이고, 제트홀딩스가 어쨌든 수익률이 일본 주식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순항하고 있다,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 삼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. 일본 주식이나 미국 주식의 수익률은 지금 현재 일본 주식은 다 합쳐서 12%, 미국 주식은 22%를 기록하고 있는데, 비중으로 치면은 이제 일본 주식 비중이 44%, 그리고 미국이 55%로 좀 일본 주식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 주식은 올해 좀 매도를 한 측면이 좀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좀 환율이, 특히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아무래도 1,300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이 달러를 팔고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매수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. 그리고 그 돈으로 일본 주식도 좀 구매를 하긴 했지만요. 일본이나 미국은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오는데 한국 주식은 아직도 좀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이 또 언제 회복이 될지 굉장히 좀 약간 궁금한 측면이고요. 그래도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모아가면서 내년에 아마 배당금 자체가 올해 받은 배당금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빨리 회복이 돼야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기분도 좋고 좀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사실 좀 암울한 소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한국은 지금 현재 계속 출생률도 지금 전 세계 꼴찌죠. 전 세계 꼴찌인데 0.70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래성이 좀 보장되지 않는 나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이제 좀 고령화 사회에 맞춘 한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수출 위주의 그런 기업들에
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조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LG생활건강이나 한국금융지주 이런 회사들은 좀 약간 수익률에 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는데, 또 내년에 배당을 받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다 보면은 또 언젠가 좀 회복이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좀 일본 주식이나 미국 주식만큼 한국 주식도 좀 많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간절히 바라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. 네,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엔화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그 주식 투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뭐 사실 근데 일본 주식은 투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이제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은 아마 일본도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건데,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키움증권이니까, 키움증권은 PC로만 좀 이 매매를 해야 돼서 좀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, 그래도 엔화가 지금 900원대잖아요. 900원 초반대일 때는 엔화 자산을 사는 게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나중에 또 정상화가 돼서 우리가 엔화 대비 원화 그 가격이 한 1,000원 정도 됐을 때는 좀 매도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